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네, 새 서울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1시간 전 8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과 개표 현장, 그리고 주요 후보자 캠프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당선될 새 시장에 해야 할 공약 이행과 과제 등을 점검하고 진단해보는 알맹이 있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오후 9시 기준으로 57.4%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최고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단독으로 치러진 보궐선거 가운데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 서초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2.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선거인 수는 840만여 명으로 48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더 나은 서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네, 첫 소식 서주원 기자입니다. 유권자들이 하나둘 투표장에 도착합니다. 방역을 위해 먼저 손세정제를 바르고 비닐 장갑을 손에 낍니다. 거리두기를 하며 차례를 기다리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장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절차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좀 하루빨리 좀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장갑 안 끼고 이런 날에 빨리 오도록 화이팅 좀 해주십시오. 식당에서 일을 하다 앞치마를 벗는 것도 깜빡한 어머니와 고령의 어르신, 20대 청년들까지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서울을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이걸 투표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 가지고 왔어요. 시국이 엄청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분이 돼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20대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좀 더 살기 편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왔습니다. 재보궐선거 당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오늘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새로운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투표를 마친 유권자 모두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서울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네, 투표소에 나갔던 취재기자가 지금은 개표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8시 투표가 끝나고 1시간이 넘어선 이 시각 개표소 현장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주원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북 웰빙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9시를 넘어 이 시각 현재 개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8시 투표 시간 종료 후 이곳에 처음 투표함이 도착한 건 오후 8시 19분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개표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는 이제 막 시작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4.7 시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57%를 넘겼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인 48.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는데요. 64%를 넘겼습니다.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당선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개표소 상황은 조금 전 다시 또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1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흙탕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하고도 있는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줄을 이뤘는데 그만큼 정책 선거는 없는, 다시 말해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유세 차량에 오를 때마다 내곡동, 거짓말 등의 단어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유세 시간의 상당 부분을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할애한 겁니다. 아이들 차별하고 장애인 차별하고 차별주의자 시장이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는 세상,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문제 등을 주로 언급하며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뒷북 행정하다가 이렇게 집값 올려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 맞지요? 그 바람에 여러분들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 박원순 본받자, 박원순이 잘못한 거 그대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두 주요 후보들은 이처럼 상대방을 흠집내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정책 검증 기회는 줄었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데요. 선거 때 정책 공약을 하는 것은 고용계약서거든요. 따라서 이 고용계약서가 얼마나 튼실한지, 또 우리 사회 문제점 해결과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해서 괜찮은지를 좀 검증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1년간 책임질 새 서울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아쉽게도 정책 대결보다 비방이 주를 이룬 씁쓸한 선거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바로 이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하냐입니다. 서울시장 전반에 대한 공약은 물론 25개 자치구별로 해야 할 정책 사업도 많습니다. 네, 문제는 이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냐의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자 한국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이제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장 당선자 임기가 1년하고도 3개월인데 이 후보들이 각각 내세운 공약 전반적으로 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요란한 네. 그 말잔치는 있었지만 내용은 좀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을 고용하고자 네. 우리 서울시 유권자들은 투표에 임했지만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좀 기대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데요. 네.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고 하는 책임 약속들을 좀 기다렸는데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선물 보따리만 풀어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요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 공천이 좀 늦었다고 좀 봅니다. 시기적으로. 일단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장관을 수행하느냐고 늦게 좀 출마 선언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다듬을 시간보다는 단일화에 좀 더 그렇죠. 열을 쏟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 정책이죠. 정책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대응할 수 있는 건데요.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또 무리한 공약을 너무 내세워서 오히려 유권자분이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후보들이 만든 공약 중에도 공통된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 부분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겉은 화려했지만 내용이 없었다. 네. 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희망 모음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1년 3개월 동안 뭘 하겠냐를 뒤로 숨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화려한 얘기 말고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연구 내지는 어떤 시범 사업 네. 정도입니다. 에 따라서 이게 공약이 완결성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무 공약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칙과 절차, 재정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번 선거 때 가장 그래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공약 검증을 한다고 언론에서 접한 게 부동산 공약인데요. 네, 그렇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공급을 약속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 공급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지금 압구정동에 그 공급된 아파트가 약 한 10,000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압구정동 같은 지역이 30개가 새로 생겨야지 그렇죠. 이게 실현 가능한 거고요. 네. 분당 신도시만큼의 분당 신도시 한 3개 정도의 네, 네. 한 10만 호가 되니까요. 이러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신도시, 3기 예, 신도시 같은 경우가 6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진행되는 공급되는 아파트 숫자를 다 네. 더해도 한 24만 호가 좀 넘으니까요. 네. 30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냥 막 던져진 측면이 네.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또 아파트 공급 정책도 그런 게요. 이게 수요와 공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금리나 또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 심리적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네.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하면 약 한 2025년도에 첫 번째 아파트가 그렇죠. 공급될 수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 미 연준이 23년부터 금리를 좀 올릴 네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변하는데요. 모든 게 공급이면 다 끝난다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 깊이 있는 걸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공급 정책 중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18만 5천 호로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게 모두가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멸실주택이라고 하는 그럼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서 18만 5천 호인지 아니면 그냥 공급되는 아파트의 단순 계산이도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부실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선물 보따리, 특히 특정 계층을 또 대상으로 한 이 선심성 공약, 이 부분도 늘 선거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한 여부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실현 가능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재정입니다. 네. 이 세대 맞춤형 정책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 이번 보궐선거 때는 서울시의 재정상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나 세출이나 세입 예산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요. 1, 2, 3, 4차 추경을 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어떤 남아있는 돈이 있더라도 이 코로나19 때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으로 남겨놔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세금은 깎아주면서 혜택은 늘리겠다. 이런 정책들은 허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임기 1년 3개월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네. 매우 어렵다. 결국은 하반기 공무원 인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거나 혜택은 늘려주고 부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시장이 해야 될 행정에서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공약 자체가 정당 공약을 앞세운, 그래서 서울시장이 마치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렇게 내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대부분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국비를 따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비를 그렇게 만만히 따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지방선거를 치룰 때 네. 대선 전초전이나 뭐 미니 대선, 뭐 정권 심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 자치구 특화된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또 국가 사업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또 특히 이게 도로 SOC 사업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 SOC 사업이 1년 예산이 한 22조 됩니다. 네. 그것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던 모든 정책 공약들 더하면 이것을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시됐던 정책 공약들은 다음 1년 3개월 후에 제대로 된 본선거를 치를 때 당선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선된 서울시장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3개월 동안 해야 될 공약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선거 때는 서리건 공약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 실천 계획서를 가장 빠르게 마련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약 실천 로드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액션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양해를 좀 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 공약 실천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그 외국의 지도자를 찾으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공약 실천을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자기 집무 시간의 70%를 할애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집행부의 공약들이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와 또 국회와의 설득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정쟁을 앞세우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네. 조율해 가는, 설득해 가는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 내에도 공약 검증 계속 해주실 거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천계획서가 만들어지면요. 이게 우리가 서울시장 사용설명서처럼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우리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정책 선거 그리고 유권자에 약속한 공약이 아마 이 서울 시민 모두가 새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봅니다. 네, 현장에 김진중 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중 기자. 전초전이자 대선 정국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국회 인근 두 곳에 캠프를 마련했는데요. 실무자들이 업무를 보는 선거 사무실과 중앙당사 이렇게 두 곳입니다. 오늘 대표 상황실은 중앙당사 3층에 마련됐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유세 언론사가 중앙당사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투표가 마감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캠프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위기 돌파를 위한 비대위 체제 형성도 진행됩니다. 네, 이곳 현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투표가 마감된 저녁 8시를 위해 이곳에 국민의힘 당직자와 관계자들이 속속 자리해 대표 상황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조금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8시 15분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이후 이곳 오세훈 후보 캠프는 한껏 공유된 상태입니다. 앞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우세를 보인 데다가 당내에서도 박빙 승부가 아닌 큰 표차로 이길 것으로 내다본 만큼 승리의 기운을 계속해서 쥐고 가겠다 하는 열기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오세훈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바로 이번 선거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 성원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출구조사만 가지고서 먼저 결과를 얘기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고서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당분간 기존 정당들과는 이군요.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일단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당선자 윤곽이 자정쯤 나오지 않겠냐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 지금 현장에는 자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당직자들과 대표 상황을 지켜보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이곳 대표 상황실로 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던 오세훈 후보, 이제는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같이 내일 8일 첫날부터 능숙한 서울시정을 펼칠 수 있을런지는 앞으로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대우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가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박 후보 캠프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박영선 후보 측은 이곳 안국빌딩에 있는 선거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각각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캠프에는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캠프 관계자, 그리고 지지자 등이 모였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곳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개표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 역시 이곳과 비슷한 분위기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박영선 후보가 캠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초에는 자택에 있다가 당사 개표 상황실을 방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 방금 이곳 선거 캠프를 찾아서 현재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사 개표 상황실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다음 뉴스 시간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이번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서울에 어떤 변화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박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21분 도시입니다. 주거와 업무, 문화 등 모든 생활을 21분 안에 만들겠다는 건데요. 박 후보가 강서구 마곡지구를 찾았을 때 마곡지구가 자신이 구상한 21분 도시의 좋은 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마곡지구와 비슷한 도시를 서울 곳곳에 조성할 걸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 아파트 역시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데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놨는데 이 공약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높았고 강남권 일대 투표율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지역 각 개표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시 뉴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